나는 솔로 14기 95화 일부.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옥순의 평가를 두고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95화 리뷰 시작 전 잠시 말씀 좀 드리면요. 모든 행동의 잘잘못의 판단은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 기준의 잣대가 없다는 이야기죠. 누군가에겐 올바른 행동도 누군가에게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론 옳고 그름의 기준은 대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사회란 테두리 안에서도 법 자체가 모든 행동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판단에 있어서 인간의 감정 그리고 주관적 판단 또는 도덕적 대중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봐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옥순의 행동에 있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 행동에는 분명 다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원인이 있단 겁니다. 대중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 행동의 이유를 떠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영상에서 리뷰의 대상이 되는 나는 솔로 출연자들은 제작진의 의도된 편집하에 4박 5일간 프로그램 안에서 보여지는 캐릭터들일 뿐 우리가 그 출연자들이 살아온 30년 또는 40년의 인생과 프로그램 밖에서의 삶에 대해서 단정해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리뷰를 하는 모든 기준은 프로그램 속에서 보여지는 캐릭터들의 단편적인 모습들에 국한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95화 1부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디차. 1부는 95화의 하이라이트, 옥순, 현숙,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영수에 대한 리뷰입니다. 먼저 한 줄평부터 나갑니다. 한 줄평은 영수의 영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수의 이상형인 꿈에서 계속 나온다는 그녀, 즉 꿈녀와 더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옥순이 아니라 현숙입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즉 중후반부터는 이 얽히고 설킨 각본 없는 드라마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열쇠를 쥐고 있는, 즉 힘에는 상철과 현숙이다라고 말씀 다 드렸죠 여러분? 먼저 현숙, 지난 제 영상 3부 끝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현숙의 외적인 차분함과 단아함,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안다는 감춰진 당돌함과 그 발랄함, 그런 비장의 무기를 들고 있는 현숙은 영수에게 있어 옥순에게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상형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맨이라고. 자, 영수의 이상형과 영수라는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영수는 자기소개 때 본인의 이상형은 약간 차분하고 침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며 감정 기복이 크지 않으며 외적으로는 저보다 어려 보이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이런 영수의 이상형에 옥수는 얼마나 부합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차분하고 침착한 면. 안타깝지만 옥순은요, 여러분 탈락입니다. 지난 첫 선택 데이트 과정에서 옥순이 보여준 이미지는 말 그대로 남 시선 의식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드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스스럼 없이 던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만약 옥순이 영수의 이상형에 가까웠다면 좀 사려 깊고 신중하게 이야기해 줬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 막 농담조로 나대는 스타일이 아닌 겁니다. 자, TV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자면 예전 사극 인현왕후에서 주연을 맡은 박순애와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나이가 저와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윗분들은 무릎과 이마를 탁 치실 거고, 연배가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박하선 주연의 인현왕후라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옥순이 보여준 모습과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옥순은 탈락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분. 자, 영수가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분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본인이 해야 하는 할 말은 꼭 하지만 그 말에서 의미 있는 무게가 느껴지고 진정성이 느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 옥순이 술자리에서 보여준 가벼운 말과 행동들, 그리고 타인을 소재 삼아 본인이 더 돋보이고자 하는 허세, 분명 누군가에는 상처가 되겠죠?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남 눈치를 안 본다는 그리낌 없는 행동들. 자, 영수에게는 탈락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감정 기복이 크지 않는 사람. 그 말은 여러 주어진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림 없는 한결같은 성향을 보여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런 느낌, 또 저런 분위기에서는 저런 느낌, 즉 팔색조 같은 다채로운 성향의 사람은 영수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영수는
그냥 진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변함의 폭이 적은 단조로운 사람이 본인과 맞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첫 데이트 때 옥순이 보여준 살짝 취기가 오른 모습 속에서 통통 튀면서 툭툭 내뱉는 듯한 화법, 그리고 스스럼 없는 행동들, 즉 영수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수는요, 보면 본인의 성격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우유부단한 모습도 보이고 마치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기에 본인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상당히 의식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 영수에게 있어서 상극인 사람은 그의 선택을 기다려주지 않고 어린애 마냥 투정 부리고 또 조바심 나서 계속 보채고, 그리고 그의 감정의 방향성과 결정에 개입하려고 하거나 푸시하는 사람은 영수 스스로가 견디기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영수와 옥순의 1대1 대화에서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수의 이상형에 대한 조건, 외적으로는 저보다 어려 보이는 분. 이 말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나보다 나이 어린 여성입니다. 나이 어린 여성이 어려 보여야 한다는 말이지, 나이 많은 여성이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소개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자가 묻습니다. 위로 연상도 가능하냐? 영수 살짝 당황하며 머뭇거리다 늦게 대답하면 이미지에 뭐 될 것 같아?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능하다. 하지만 저보다 어려 보여야 한다. 이건 순간적으로 대답한 페이커성 발언이고요. 영수는 그냥 연하가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아니라 연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 나이도 벌써 43인데 거기서 연상이면 얼마나 더 연상이어야 한단 말입니까? 결정사를 통해서 100번의 소개팅을 했는데도 그 꿈에 나온다는 이상형에 부합되는 사람을 못 만나고 이 프로그램에 나온 영수라고요. 네, 아셨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나이 어린 여성이 어려 보여야 한다. 그럼 거기에 옥순은 어떻냐? 어떻긴 어때요? 그런 이유로 영수는 원픽으로 옥순을 지목했고 또 첫 선택도 옥순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첫 3대1 데이트 후 본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라는 걸 안 후에는 이제 그 특유의 우유부단함이 슬슬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현숙이 영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10%밖에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던 옥순. 현숙의 한결같은 영수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애타는 소녀 마냥 하염없이 영수만 바라보는 현숙을 알고는 옥순, 슬슬 본인을 조여오고 음습해 오고 있는 듯한 이 기분 나쁜 불길함. 옥순의 성격상 이내 참지 못하고 영수를 닥달하기 시작하겠죠? 데디차. 옥순의 탑픽인 영수, 그리고 세컨픽인 상철. 영수에게서 아직 확답과 확신을 얻지 못한 옥순. 그런 사이 세컨픽인 상철이 옥순에게 물어보죠. 혹시 관심 있어 하는 4명과 모두 대화를 다 해봤느냐? 그러자 옥수는 상철님 빼고 다 해봤죠. 라고 받아치죠. 여러분, 옥수는요, 이 대답에서 벌써부터 현숙과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혼자 조마조마하고 애타하며 마냥 기다리는 현숙과는 달리 옥수는 일단 솔직하고 적극적이며 최대한 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세계관에서 그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을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둘만의 대화에서 옥수는 상철에게서 자신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다시 확인함과 동시에 나는 일단 직진할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기회를 만들어 나갈 거다 라는 상철의 이 한마디에 옥수는 영수에게서 느끼지 못한 확신에 대한 공허함을 다소 채우게 되면서 자신감과 전투력이 상승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영수의 영린을 건드리게 되는 발단이 되죠. 옥순, 드디어 도통 그 속을 알 수 없는 영수에게 대화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단단히 벼르고 있죠? 자, 옥순이 어제 첫 번째 선택에서 제 옆에 이미 다른 분들 와 계신 걸 알고 있는 상태인 나중에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래도 저한테 왔었겠냐? 라고 묻죠? 영수, 솔직히 대답합니다. 솔직히 다대일 데이트는 별로 대화도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는 현숙을 선택했을 거다. 그리고 나중에 옥순을 선택하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옥수는 그럼 어제 데이트 후 나에게 직진한다고 했는데 현숙이 고백한 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냐? 왜 나한테 아직 돌진 안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살짝 떠보듯이 물어보죠. 그러자 영수는 분명 옥순에 대한 마음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숙과 대화를 아직 안 해서 모르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어제 데이트 때는 옥순이었는데 지금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영수는요, 다시 돌아가 보면요, 첫 선택 때 사전 인터뷰에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일단 원픽은 옥순이다. 하지만 현숙과도 대화하고 알아가고 싶다고. 그때 이미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옥순과의 3대1 데이트에서 옥순에 대한 본인의 감정에 확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옥순에 대해서 굳이 본인이 나서서 더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던 겁니다. 이제 현숙하고도 뭔가 이야기해 볼 기회를 만들어야 하니깐요. 자, 그다음 질문에서 옥수는 영수로부터 확답을 받고자 유도 질문을 하죠. 한 명에게 올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그 사람이 나 맞죠?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영수는 머뭇하면서 과연 그럴까요? 라고 물음표를 띄우죠. 그러면서 옥수는 영수에게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라고 농담조로 재촉하게 됩니다. 현재 영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요, 본인의 마음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첫 선택의 상대인 옥순에게는 자신과 맞지 않는 모습에 확신이 생기지 않고 있으며 현숙과는 그 감정을 서로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옥순에게는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원픽인 영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보이는 영수에게 확신을 받기 위해서는 푸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영수, 이런 상황은 사실 영수에게 견디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영수라는 사람은요, 일단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오는 감정의 소용돌이, 또 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오는 피곤함, 그리고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빠른 선택이 요구되는 감정의 소모, 이런 모든 것은 영수라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푸시할 수밖에 없는 옥순의 입장은 영수에게는 오히려 독약과도 같으며,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그의 영린을 건드리게 된다, 그런 겁니다. 이건 옥순의 잘못도 영수의 잘못도 아니, 문제의 발단은 그냥 옥순이라는 인물은 영수의 이상형이었던 그 꿈녀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감정의 불확실성이 서로의 타이밍을 어긋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날 늦은 오후 드디어 여성 출연자들의 첫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옥수는 여성들의 첫 선택에서 영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예측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옥수는 영수에게서 확신과 확답을 못 얻었기에 더 가혹한 테스트의 구렁텅이 속에 영수를 밀어 넣을 겁니다. 그게 옥순인 겁니다. 옥순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고 있는 그 매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상철과 시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옥순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옥순과 영수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 또 다른 차선책을 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 같은 한 곳을 바라보면 남은 시간을 마무리한다는 건 어찌 보면 나는 솔로라는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95화 1부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